결혼 행진곡과 함께 아버지와 딸이 이렇게 탁 걸어오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옷이 너무 젊어. 제가 또 젊게 살라고. 네. 늙었다고 제세하고 있으면 누가 알아주나요? 뒷방 차지만 하지. 그래서 젊은 옷을 좋아하니까. 예. 이거 다 우리 큰딸이 전공이 패션 디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저를 코디해 줍니다. 제가 볼 때는 따님 옷을 입고 나오신 것 같아서. 하여튼 너무 일단 축하드려요. 예. 네. 그 지금 이렇게 아버지 손잡고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럼 이제 결혼식 예행 연습하신 거예요? 근데 스텝이 너무 힘차셔서. 예전에 그런 웨딩 마치에서 밑에 작은 딸 시집 갈 때 웨딩 마치에 맞춰서 들어가 봤어요. 아, 작은 따님이 먼저 결혼을 했군요. 바로 밑에 남동생은 지금 제가 손자가 8살이고 속도 위반 아니고 1년 뒤에 났는데도 그다음에 작은 딸하고 안 갈 줄 알았더니 그래도 아니. 아니 그러면 더 기쁘시겠네요. 후련하기도 하고. 기쁘대기보단 좀 후련하죠. 아니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미모도 훌륭하시고 그러신데 왜 결혼을 이렇게 제일 늦게 가게 됐을까요? 너무 고르셨나요? 그게 자기 팔자죠. 얘가 애들 적에 21살에 네. 보니까 그날 이제 점심을 그 학원에서도 재수학원에서도 불교 학생회가 있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친구들하고 밥 먹으러 온다 그래서 스님 모시고 30몇 명이 왔었어요. 그땐 여학생도 같이 있고 그러더니 한밤 12시가 가까워가지고 전화가 왔어 얘가. 아빠 조금 있으면 나 결혼하는데. 전화가 왔는데 아빠 친구들하고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좀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제가 식당 할 때니까 가게 가서 얘기해도 되냐고 그래서 그러고 났더니 네 고맙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와요. 근데 거짓말 안 보태고 기억이 생생해서 그런데 12명이 왔는데 여잔 얘 하나고 다 남자야. 그래서 방송이지만 있는 대로 얘기를 할게요. 내 능력자시네. 딸이니까 뭐 욕해도 고소하겠어요. 인연이 이거 미친년아. 아니 여자 하나 남자 11하니까 그랬더니 그 녀석들이 뭐라 아니요 저희들이 미친놈입니다. 하긴 그놈의 그 나물에 그 밥이지 뭐. 그 집에 안에 남자애가 11가 왔어요. 그래서 아이, 그러고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나. 남자 새끼 11가 얘 하나를 뭘 어떻게 하겠어. 놀아라 그랬지. 그러면서도 내 딸이 인기가 있나 보다. 그래서 난 빨리 갈 줄 알았어. 빨리 갈 줄 알았는데. 그동안에 만인의 연인으로 사시느라고 그러니까. 결혼이 늦어진 거네요. 따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니 솔직히 뭐 친구들은 많았어요. 친구들은 많았는데 제가 워낙 아빠랑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은연중에 아빠 같은 남자를 찾지 않았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아빠도 야 이년아, 아빠 같은 남자는 이 세상에 없어. 나 하나뿐이야. 그러니까 포기하고 빨리 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또 그런 면도 있었지만 저희 집이 워낙 4대가 같이 살고 그래서 엄마가 너무 시집살이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 첫째니까 그 어릴 때 기억들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시집을 가게 되면 또 아빠도 이렇게 좀 유명해지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또 기대치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요리도 잘할 것 같고 뭐도 잘할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결혼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한마디로 그냥 생각이 너무 많으셨구나. 네. 너무 미리 알아가지고 그 동생들이 먼저 갔을 때는 네. 사실 이제 맞달로서 내가 지금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약간 그런 생각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처음에 전혀 결혼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남동생 가고 여동생 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진짜요? 네, 아버지니까 이런 데서는 거짓말 안 하고 솔직히 얘기하는데 지꼴 안 보고 지는 광목이나 300조가리 같이 거칠은데 명주 같은 남자 찾은 거지 뭐. 이제 어쨌든 명주 같은 제대로 남자를 찾았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오랫동안 데리고 있던 딸을 보내려니까 아까 후련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섭섭한 부분도 많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벌써 이제 3번째 아니에요? 맞으시만. 근데 아들 결혼할 때는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네. 진짜로. 솔직히 왜냐하면 나도 아들이었고 결혼을 했지만 결혼을 하면서부터는 제 가정 꾸리잖아요. 칭칭시아했으니까 아 저것도 커서 이제 내 품을 떠나는구나. 네. 이런 서운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한 번 겪었는데 거기에 손자가 나와. 그리고 며느리라는 내 자식이 또 생겨. 물론 가르치고 이러겠죠. 근데 그 다음에 딸을 보낼 적에는 아 드디어 이제 하나 가는구나. 이러면서 가가지고 사위가 자라니까 아들이 또 하나 생기더라고. 그런 걸 거치니까 서운은 없어. 진짜지. 가서도 사랑받고 잘했으며 이런 마음이죠. 지난주에 추석이었잖아요. 추석이나 명절 되면 어르신들 모이는데 그때 맏딸이 시집안 갔다고 꽤나 소리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다행스럽게도 네. 저기 호랑이 띠인 고모가 아직 안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병상련을 느끼고 아 우리는 아직 괜찮아 막 서로 이러고 있었는데 저희는 이렇게 막 가라고 강요는 안 하세요. 예, 그런데 이제 어쩔 때는 좀 가라고 강요도 하고 손도 좀 보라고 하고 좀 이러지 왜 저렇게 가만히 놔둘까 그런 생각까지 들고는 했었는데 한 2년 전부터인가 차례 모실 때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저를 차례 모실 때. 조상님. 예, 네.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좀 보내주세요. 야, 조상님이 들어주셨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고모가 아직 안 가신 그 결혼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 조카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을지 궁금하네요. 이 추석 저기 음식 마련할 때 네. 정말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너무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네. 만났냐. 조금 유난히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모한테는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할머니께서 저한테 가서 잘 살라고 하시면서 너 간 다음에 고모 좀 보내라고. 왠지 아니, 고모가 어쨌든- 배신자예요. 배신자인데 아니네. 어쨌든 이번 추석에는 좋은 소식도 있고 그래서 집이 북적북적했겠어요. 네, 그리고 네. 이전섭 씨는 그 가는 딸한테 이것저것 전수해 주실 것도 많고 그래서 집안이 더 북적북적했을 텐데 저희가 그 추석 그 집에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추석이 앞두고 추석 당일날 오면 많으니까 미리 성미 온 거예요. 여기가 이제 우리 증조 할아버지. 매년 추석이면 찾아가는 조상님이 잠들어 계신 선산. 하지만 올해 이정섭 씨의 마음은 더욱 애틋합니다. 이렇게 간 다음에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딸은 평소에는 바쁘니까 잘 안 되는데 이제 날 받았으니까 결혼하면은 성묘도 못 오지. 그댁 가서 모셔야 되니까 데리고 왔죠. 곧 시집가는 큰딸과 함께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인사를 드려봅니다. 아유, 호랑나비가 다 와주는구나. 흰나비가 오시고 이러면은 조상이 오셨다 그러고, 호랑나비가 있으면은 반가워하신다 그러고. 고모가 못 갈 줄 알았는데 시집 간다고 인사드리러 와가지고 반갑다고 호랑나비를 보내주신 거야. 고모 이제 여기 마지막이야. 왜? 고모 이제 결혼하니까. 고모는 이제 이씨 집안을 떠나. 아니야, 그래도 몇 번은 그래도 오겠지. 아니 추석 차례도 이제 너 고모 없이 지내야 돼. 고모는 이제 아저씨네 집에 가서 지내야지. 큰 고모 보고. 따님 보내는 거 아쉽지 않으세요? 어머! 그런 말 마라. 왜요? 마음속으로는 완전 안타까워. 아니, 너무 오래 가시겠어. 너무 오래. 할아버지, 이렇게 같이 오래 있으실 줄 몰랐지. 사위를 자르더만 아들 하나 또 있는 거다. 할아버지. 응? 마음은 그래도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진짜. 아빠가 산소 가자고 그러셨는데 딴 때 같으면 막 이랬을 텐데 이번에는 진짜 제가 먼저 오고 싶더라고요. 시집 가기 전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아쉬운 건 딸 귀원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 올 때는 몰랐는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네, 눈물이 나네요. 또 이거 이 나이에 가지만 좀 사실 겁도 나고 그러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좀 힘들고 그럴 때 위에서 잘 살펴주세요. 항상 마음속에는 제가 이제는 못 찾아뵙지만 마음속에는 다 두 분 다 계시니까요. 잊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누구보다 특별한 가을을 보낸 이정섭 부녀. 아이고 참 부지런들하네. 어서 와요. 지금 음식 준비하고 있느라고 차례 모셔야 되니까. 추석날 차례상에 올릴 음식 만들기 한창인 이정섭 씨 가족. 기현 씨도 열심히 전을 부치고 있는데요. 미리 뒤집으면 그래. 불을 줄이고 한쪽 면이 완전히 익은 다음에 그 다음에 뒤집어야지. 그게 헝클어지지가 않아. 따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좀 마음에 안 드시나요? 아직 멀었죠. 이거 반죽부터 이 속에 들어가는 그 여러 가지 양념부터 해서 간하고 그러는 거 이제 지금은 다 해놓고 먹여보고 이러고 했는데 먹던 입에 있으니까 가서 몇 번 이제 실패해야지. 지금이야 입맛이나 풍년이지 뭐 손오고 눈이 풍년이야? 너무 비교됐네. 이런 거는 제 차례까지도 안 왔어요. 엄마랑 할머니랑 작은 엄마랑 다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옆에서 하라고 하는 것만 시키시는 것만 했었죠. 제가 손편을 잘 빚어요. 7살 때부터 빚었어요. 기현 씨의 손편 빚기 실력은 잠시 후에 확인해 볼게요. 추석하면 빠질 수 없는 대표 음식 전. 영양 가득한 달걀을 탁 깨서 달걀 옷을 입혀 노릇노릇 동그랗게 부치는 명절 음식 전. 그런데 명절에 달걀을 많이 썼던 이유가 뭐예요? 옛날에는 정말 고기 같은 거 그런 거 없을 때 계란이 종합 영양소 아니에요. 동물성 단백질이 부족할 때 계란을 많이 써서 옛날에는 이런 추석이나 명절에 선물로다가 집안에서 지금처럼 계란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알을 낳는 걸 갖다 쌀떡 같은 데다가 변하지 않게 뒀다가 한 꾸레미 두 꾸레미 이렇게 선물하는 것도 예전엔 대단한 그 명절 선물했어요. 마지막 네, 명절 보내시잖아요. 마지막이네요. 아버님이 많이 알려주시나요? 아니, 어릴 때부터 늘 보고 자랐으니까. 그리고 그때 다 가르쳐 주시니까. 살림꾼 아빠의 지휘 아래 전 부치기 완료. 그런데 분주히 무언가를 또 준비하는 이정섭 씨. 이번엔 또 뭘 만드시게요? 송편, 맵쌀 불려가지고 방앗간에 가서 빻은 거예요. 뜨거운 물을 붓고 됐어. 정성 가득 손수 반죽을 치대는데요. 아, 그럼 이걸 물을 갖다가 한꺼번에 많이 면 반죽이 질어서 못 빚어. 그리고 밀가루는 찬물로 반죽해도 전분질이 있어서 반죽이 잘 되는데 쌀가루는 전분질이 없어서 뜨거운 걸로 해야지 서로 찰기가 생겨서 떡이 빚어져요. 물 좀 더 부어야 돼. 네. 어머나 규현 씨 물을 반죽에 안 붓고 어디에 붓는 거예요? 왜 이렇게 들으신 거예요? 아빠 기왕이면 아빠 더 젊어지시라고요. 이게 수소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데 항산화도 되고 몸에 노폐물 이런 것도 제거해주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네 할머니 만났던 생전 안 죽을까봐 겁이 나서 그거 어디 쓰고 너 시집갈 때 가져가. 아, 물론 나 시집 갈 때도 가져가지. 그럼 친정에다 두고 갈 거야. 아빠 몸살 나시겠다. 반죽이 제일 힘들지.
처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반죽하는 거는 잘 못 봤어요. 반죽한 상태에서 송편만 만들었지 이렇게 반죽을 개는 거는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본 적은 없네. 그냥 반죽이 그냥 뚝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네. 근데 이거 한꺼번에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부하 걸리지 않나 모르겠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어순도순 송편 빚는 즐거운 한가위. 한 번에 양손으로 이게 우리 엄마한테 배운 거. 이게 두 개로 하잖아. 송편 이쁘게 빚어야지 뭐 시집 가서 뭐 딸 이쁘게 난다. 딸 예쁘게 나으실 것 같아요. 아, 내가 알아? 걔 혼자 난다 뭐. 송편으로 보면. 글쎄 이왕이면 이쁘게 났으면 좋겠는데 요새는 뭐 병원도 많으니까. 아빠랑 내 거랑 너무 비교된다. 이게 제 거고요. 이게 아빠 거. 이거 왜 이러냐면은 끝을 그냥 접어서 왜 이렇게 해가지고 접어야 돼. 그렇게 뾰족하게 해야 돼? 이래지 이쁘지 송편이 코가. 손주 송편 빚는 거 어떠세요? 송편 빚는 거. 곧잘 빚는데. 왜 할머니한테 배우는 얘기야? 이정섭 씨의 송편 빚는 방법 한번 볼까요? 정성스레 치댄 반죽을 적당히 떼어낸 후 속을 넉넉히 넣고 터지지 않게 꼭꼭 주무른 다음 예쁘게 끝을 접으면 한가위 송편 완성입니다. 송편이 한 입에 쏙쏙 들어가거나 조금 한 번 요렇게 두 입에 들어가게 요렇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가마에 쪄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정섭 씨 뭐 하세요? 아, 지방 쓰고 계셨군요. 선생님 요즘은 그 편하게 사서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직접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내가 배운 건 이거니까 나까지만. 나도 이제 70이고 나도 이제 저 세상으로 가는 게 카운트다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아는 것만큼은 애들한테 일부러 더 만들진 않아도 보이고 가요. 한편 부엌에선 예비 신부 수업이 한창입니다. 이건 땡기는 거고. 땡기는 거네. 대줄 자르는 게 아니라 땡기는 거예요. 네. 여기다 젓가락 숟가락 담아놓잖아요. 이거는 시접이야 시접. 시접이요? 시접. 시접. 그래. 또 부개 가져라 그럼 부개를 포 알지? 포는 알지? 나도 처음에 가서 헤맬 것 같은데. 그래. 그러니까 또 저기 알아. 적어서 외워가지고 가야겠다. 네, 옷도 갈아입으셨네요. 갈아입어야죠. 뭐 한복이 따로 없는 사람이야 그렇겠지만 나야 한복이 열어버리니까 한복 중에서 그래도 조금 점잖은 색깔 입은 거죠. 온 가족이 분주하게 차례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규현 씨는 뭘 그렇게 찍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제 기념으로 기억하려고 찍은 거죠. 마음이 이상하네 진짜. 가족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추석 밤이 깊어갑니다. 거실 한켠에 나란히 누운 아들과 어머니. 두 분이서 나란히 누워 계시네. 그래, 잘 샀다. 좋아? 돈으로 주지 있냐나. 돈으로 주면 딴 데 쓰실 거 아니야. 아빠 건강에 안 쓰시고. 지금 쉬고 계신 딸이 시집 가기 전에 이렇게 자기 동생들하고 돈 걷어가지고 이거 아빠 나이 먹었다고. 그리고 난 잘 모르겠는데 요새 무슨 이런 거 많이 나와도 우리 나이 먹으니까 하나. 그런데 뭐 음이온이 나온다든가 뭐 자고 일어나면 좀 이제
소리 같은데도 시원하고 그래. 고맙다 이년아 이거 사줘서. 그래서 내가 며칠 써보고 더 좋아지면 할머니도 사드려야겠다. 어때? 온도가 괜찮으셔? 할머니는 연세가 있으시니까 조금 완전 아빠는 조금만 할머니보다는 낮게. 큰 딸이라. 할머니 좋아하신다고 또 우리 아빠 효자야. 아유 피곤하다 피곤해. 할머니 좋아하신다고. 아 얼마나 좋아. 이거 따다가 손 비고. 옛날에는 왜 조그만 거 갖고 이렇게 따면 손도 많이 비고 그랬잖아요. 할머니 좀 갖다 드려. 갈 줄 알았더니 안 갈 줄 알았더니 가네. 가니까 이렇게 열심히 해. 저는 자주 올게요. 결혼하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좋죠. 큰 손주 사이 못 보실 줄 알았죠? 내가 이제 부연이 시집 갈 때 뭐 하라고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리 와. 시집 가서 잘해야 된다. 네. 시부모님한테도 잘하고 남편도 현모양처가 돼야 돼. 우리 잘 살아야 네, 되고 감사합니다, 할머니. 남편한테도 잘하고. 네. 날 받아놨더니 아주 심부소폰이라고 아주 일 아양을 다 떠요. 아이고 아이고. 아유, 내가 누구 딸인데 그걸 못해, 그죠, 할머니? 아이고, 아빠 그래. 닮아서 그러는 거야. 잘해라. 아니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의 여자 혼자 있는 여자들은 음식 같은 거 잘 못할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보니까 뭐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살더 네. 뒤집었는데 야단치시고. 예. 아유. 남의 눈에나 그렇지 난 아직 명절에 예비 사위 모습은 안 보였는데 그 뒤에 왔다 갔습니까? 네. 전날 그날 저 밤에 왔어. 보니까 종가 종손의 맞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 뭐 다 예법은 알고 가시니까. 평소에 그리고 아버님한테도 많이 배우신 것 같고. 솔직히 많이 배우셨어요? 어떠셨어요? 아니 맨날 이렇게 어릴 때부터 요리를 하시거나 꽃꽂이를 하시거나 뭐 할 네. 때 항상 와서 보라고 네. 어릴 때부터 봐야 네네네. 나중에 한다고 그래서 보기는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시댁은 저기 절에서 모셔요. 그렇구나. 네. 이기현 씨 웃으신 게 그 절에서 모신다고 하니까 결혼 안 한 언니들이 더 부러워하죠. 그러면 시댁은 어쨌든 그 몇째신 거예요? 여기는 저 종손댁이잖아요. 네. 아버님은 장남이신데 오빠가 둘째예요. 그러면 이래서 조금- 계속 이렇게 미소가. 예. 아이고, 나는 나네. 근데 아까 이제 아빠를 옆에서 지켜봤는데 아버지가 명절 때 요리하는 거라든지 꽃꽂이 하는 걸 지켜봤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집에서는 이걸 대부분 엄마를 지켜보거든요. 그렇지. 그게 좀 달라요? 네. 저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아빠 이런 모습을 뵀으니까 네.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정말. 네. 근데 이제 친구들 사귀고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고 이러면서 야, 니네 아빠는 좀 이상하신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아니, 목소리도 좀 이상하시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아빠는 네. 다 회사 가셔서 집에 안 계시는데 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오면 아빠가 이제 다과상도 해주시고 네. 너는 뭐가 이쁘다 제 어릴 때 친구들 다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좀 남다르구나. 그리고 꽃꽂이 같은 경우도 엄마도 좀 하셨었어요. 시도를 하시고 배우고 그러셨는데 아빠가 워낙 잘하시니까 그냥 그만두시더라고요. 사실 이정도 씨 말투가 아주 독창적이시잖아요. 개성 있으시고. 근데 그런 걸 이렇게 같은 가족이 있을 때 물론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그 모습이 봤으니까 자연스럽다 하셨지만은 주변의 분들이 진짜 반응들이 그때마다 좀 이렇게 의아하고 그랬었을 것 아주 같은데. 그랬는데 얘네들은 기억할지 모르는데 그날 내가 늦게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정월 대보름이면 잣불을 켜고 소원 빌잖아요. 애들 셋이서 지네들도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놀리면 달림 내년에는 제발 우리 아버지 목소리 듣고 진짜 그러셨어요? 네. 그리고 잣불 켰다고 얘네 엄마가 그 이튿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그 사춘기 시절에는 아버지의 독특한 목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도 좀 받고 그랬겠네. 근데
사실 저는 특별히 사춘기를 유난히 겪지는 않았고요. 또 친구들이 아빠를 또 되게 재밌어하세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는 조금 살림하시느라고 그리고 또 되게 여장부 스타일이셔서 괄괄하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아빠가 차분차분하게 상대도 해주시고 그랬니 저랬니 이러니까 더 좋아. 친구들은 더 좋아했어요. 다른 집은 아버지 얼굴 보기도 힘든데 자상한 아버지가 있어서. 근데 반대로 이 가풍을 그대로 보고 40년 넘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혹시나 이 생활하다 보면 내 남편이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이런 걸 안 해주면 굉장히 이게 미묘하게 다가오거든요. 네. 그런 각오가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아빠가 아버지로서는 참 훌륭하신데 남편으로서는 조금 힘든 남편이거든요, 사실. 왜요? 왜냐면 예를 들면 제가 워낙 까다로우셔요. 아까 전 부치는 것도 부모님 괜찮으셨는데 당신 눈에는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어릴 때 보면 아빠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엄마한테 이제 상을 봐오라고 그러셨는데 4번을 물리신 거예요. 진짜요? 이 맛이 아니라 이제 가리키시려고 그러셨다고 하는데 이 맛이 아니다. 뭘 더 넣어라. 그러더니 4번째는 당신이 들어가서 다시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엔 질리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아빠가 할 거 아빠가 가서 하시지. 좀 그런 게 있어서 절대 아빠 같은 남자는 안 만난다. 그냥 아무거나 줘도 잘 먹고 좀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좀 수더분하고 이렇게 좀 이는 한 번 받겠지만 난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 시댁 어른 시집보다 남편 시집 3개 살았어요. 왜? 내 셋인데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까지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니까 그 어른들한테 계시는 앞에서 내가 못해요. 섹시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 없을 때 할 때 칭찬받게 여기에서 남편 시집 되게 살았어. 얘를 이렇게 안고도 내가 이렇게 해서 찌개가 김치고 김치가 깍두기, 깍두기가 동치미 같이 밍밍해.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야. 더 심하게 애비 맛도 애미 맛도 아니야.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치는 거지. 사실은 이제 이 따님이 어렵사리 이제 늦게 시집 갔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서 그 남편한테 그런 남편살이를 산다. 그러면 아빠들 입장에서 싫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사회들 요즘 젊은 남자들은 우리 아들도 보니까 지가 잘하면 지가 다 헛디뎌. 만약에 따님이 어느 날 결혼 생활 하다가 찾아왔어요. 아빠, 남편이 밥을 4번이나 물렀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하고 상담하러 왔어요. 그럼 아버님 뭐라 그러실까요? 진작에 일찍 배우지. 아이고. 그 저희는 아니 이 녀석이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이 녀석 당장 오라 그래 이럴 줄 와, 알았는데. 이 사위 되실 분 굉장히 좋으시겠는데요. 예, 완전히 그냥 장인어른이 완전 내 편이잖아요. 어떤 분이에요? 네,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복이 많으신지. 아니 저도 되도록이면 아빠 같은 남자 안 만나려고 고르고 골랐는데 지나 보니까 너무 비슷한 면이 맞는 거예요. 또 그렇게 보이나 봐요. 아버지를 닮은 남자를 고르나 봐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어느 날은 백화점에 뭐 이렇게 찾으러 갔는데 주방용품기에서 자꾸 그 중국 요리하는 이런 웍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난 그거 무거워서 들지도 못해. 그거 무슨 요리에 필요도 없어 했더니 너한텐 기대 안 해. 내가 할 거야. 이 정도면 고수인데. 원래 직업은 이런 쪽 아니시고요. 네, 원래 영화 제작하는데요. 미국에서 13년 있다 보니까 혼자 그런 걸 해먹고 버릇한 거예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했었다고 그랬더라고요. 그 사람도 아는 게 많아요. 먹고 싶은 게 많고 먹고 싶은 게 많아요. 음식도 하거든. 제가 그렇거든요. 식성이 다 닮았어요. 그래요? 영화 제작을 하신다고요? 네. 어떻게 만나셨어요? 만난 거는 제가 아빠 일을 좀 돕고 있었는데 남동생이 이제 태국으로 발령을 받아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 남동생이랑 원래 유학 시절부터 지금 거의 20년 지기거든요. 우리 아들하고 짝꿍이에요. 아들보단 5살 넘었고 얘보단 3살 넘어갔는데 친구야. 그래가지고 아들하고 또 아들보다 적게 먹은 셋이서 짝꿍이라 사업을 하는데 아빠가 이제 식당을 작년에 접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뭘 한다 그러다 태국을 갔어. 그런데 또 절 보고 어떤 사람이 자기네 집을 지으면서 집을 좀 무상으로 좀 내놓고 싶다고. 아무튼
하여튼 뭐 조건이 좋아서 한번 가봐라 그러고 나도 갔다가 또 한 번 가서 걔들이 또 보고 그러는데 그 전날 내가 술을 좀 넉넉히 먹어서 움직이기 싫어서 일 보냈지. 야, 예, 일 갔어요. 보냈는데 그 다음에 나는 몰랐는데 늦게 오니까 얘네 엄마가 물었는데 전현이 너 요새 남자 누구니? 누구라 그래? 네. 그러니까 그날 가가지고 허래든 장사는 시작을 안 하고 연애 시작을. 야, 잘 보내셨네요. 지 남동생이 또 괜찮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모로 이제 이게 인연이 되려니까 그랬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남동생과 아버님이 밀어주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결론적으로는 네. 그렇게 됐죠. 난 안 밀었어. 아니 근데 그래서 저 결혼을 안 할 마음이었던 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결혼까지 가기 위해서는 사람도 좋지만 누가 옆에서 이렇게 불을 확 질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좀 더 이렇게 연애 이렇게 하고 좀 남모르게 좀 하고 네. 싶고 그랬는데 네. 아빠가 어느 날 방송일 나가셔가지고 그게 뭐 부녀지간에 뭐 이런 내용이었나 봐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우리 큰딸도 간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날 아침 방송인데 주제가 생방이었어요. 네. 주제가 이제 결혼 뭐 상대구하고 그래. 아유 다 옛말 그런 거 없어요. 흥집신도 짝이 있어요. 근데 옛날하고 틀려진 게 뭐냐면 결혼 연령이라는 게 꼭 무슨 뭐 몇 살에 가야 되고 몇 살에 가야 되고 매파보나 그런 게 아니라 새기다가 각자의 집으로 헤어지기 싫을 때 그때 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제 이금희 씨도 가고 다 가고 우리 딸도 간대요. 이랬어. 이랬어. 얘가 남자 만나고 매일같이 만나고 늦게 들어오고 그러는 거니까. 그게 도화선이 됐군요. 그 방송이. 그러니까 저는 그 방송을 정작 못 봤는데 네. 친구들이 보고 갑자기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간다며, 정말 이러고. 가냐고. 네. 그게 도화선이 돼서 그럼 급격하게 추진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갑자기 이게 어른들이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조성을 하시니까 그게 그래, 그냥 누가 나서줘야 돼. 예, 그러니까 이제 막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이렇게 술술술술술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 동생들 반응은 어땠어요? 예, 어른 핑계 대지만 너희끼리 좋으니까. 맞는 말이다. 네, 진짜 맞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그 전제가 되고. 여기 집에 가야 착하고 순하면서도 앙큼한 데가. 아빠 딸이랑 그래서 아빠 딸이랑. 자, 이제 뭐 결혼식을 한 달여 앞둔 이제 우리 따님이 아버님과의 특별한 또 추억을 담아서 여행을 또 가셨다고 합니다. 예, 함께 보시죠.